예, 세 가지 이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맞으셨던 코로나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묶어가지고 뭐 좀 복잡하지만 mRNA 백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코로나가 나온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만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알면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자녀분들한테 미리 대비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은 간단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이 mRNA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mRNA가 만들기 쉽습니다. 실험실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 만들어 놓으면 금방 부서져 버리고, 만들어 놓으면 금방 부서져 버리니까 써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만들어서 주사기에 넣고 주사를 하면 이미 파괴되어 있어서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렸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초미세 입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나서 자기들이 연구를 위해서 지방질로 지방 초미세 입자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백신 역할을 하는 mRNA가 있는데 그 주변을 이렇게 노란 지방질 초미세 입자로 둘러싸게 만들면 그럼 파괴 안 되고 쓸 수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린 거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미국 정부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백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미리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미리 이 앞에 고속도로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백신 만들 때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백신이 나오게 됐죠. 그게 이제 스토리인데요.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기술과, 그리고 또 저 멀리 있었던 초미세 입자,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이 융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융합 연구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인류의 미래입니다. 앞으로는 한 분야만 해서는 새로운 게 안 나오고요. 이제는 두 분야가 서로 만나는 그 경계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유일한 창구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융합 연구를 잘하는 나라가 번창할 테고, 이런 융합을 제대로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걸 이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법을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법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 점이거든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만들다 보면 과거밖에는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현동에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가 돼서야 그런 거 막으려고 법 만들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만 계속 하던 게 대한민국의 법체계입니다. 그 일만 계속 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 2019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그 비지팅 스칼러, 그러니까 방문학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것이 영어로 Law, Science and Technology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미래지향적인 법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쪽으로 발달하는가, 과학기술이 어떤 쪽으로 발달하는가를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에서 걸림돌을 미리 없애버리고 빨리 더 좋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과학의 미래를 미리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과학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지, 백신을 빨리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연구하는 건데요. 그런 게 미국에서 법대에서 하는 일이고 미국 국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약간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만 아직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다른 분야가 서로 같이 잘 일해서 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분야가 조금만 달라도 서로 자기 자리만 지키고 서로 다른 사람하고 서로 협력하고 융합하고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걸 빨리 고쳐야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빨리 발전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여기서 멈춥니다. 맞아요. 법도 과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공지능 아마 관심 많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인공지능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IT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이 인공지능을 학습해가지고 성능을 높이려면 인문학에 투자해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 전부 다 이과 쪽이니까 IT 기술 투자만 하는 거지 인문학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가서 보면 제 말 알아듣는 사람 한 10여 명 있고요. 이과 출신들. 나머지는 다 인문학이나 문과나 법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IT 기술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오히려 저같이 이과 출신이 우리 인문학에 투자해야 된다고 막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나라 인문학 제일 연구 열심히 하는 데가 한국중앙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그 교수님하고 연구원들이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그 연구소 생기고 나서 국회의원에 온 게 거의 처음이래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고문서들 보여주고 하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은 게 대한민국, 특히 이제 조선이 세계 제1위의 기록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답번역이 된 직후에 벌어진 일이
거기에 나온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만들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번역 안 했으면 대장금 우리 못 봤을 겁니다. 그게 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콘텐츠가 많은데요. 더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승정원 일기라고 있거든요. 왕 옆에서 24시간 기록 사관이 앉아가지고 숨소리까지도 다 기록을 했어요. 조선왕조 500년 내내. 근데 불행하게도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인조부터 해서 한 300년어치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밖에 번역이 안 됐고요. 나머지 남은 거 번역하려면 지금 연구원으로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아마도 한 100년 걸릴 거라고요. 아니 근데 이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우리도 모르는 콘텐츠가 실화의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콘텐츠가 정말로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챗 GPT라고 요즘 막 이렇게 유행하는 영어로 질문을 하면 굉장히 길게 정확하게 답을 하고요. 똑같은 내용을 한글로 질문을 하면 엉터리로 짧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콘텐츠도 제대로 번역을 안 돼서 학습을 못 시키니까 지능이 낮은 거예요. 인공지능이. 한국어 인공지능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는 인문학 쪽에 열심히 투자해서 지금 인문학 나온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는데 일자리 10배로 늘리고 박사과정 학생들 10배로 늘리고 빨리 그렇게 해서 100년 걸릴 거 10년 만에 우리 콘텐츠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K 콘텐츠로 드라마가 지금보다 수준이 10배, 100배 더 높아지고 정말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를 지금 막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있는 첫 번째 힘은 바로 다른 분야끼리 결합해서 융합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래를 보고 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런 나라만이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